시사인천 김갑봉 기자입니다. 인천시민 김혁균입니다. (1600만) 촛불이 만들어준 19대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 살고 싶은 인천, 주권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농업 분야입니다. 도시농업 분야인데요. 도시농업 분야는 이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어떤 환경,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도시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을 적용해 보자, 이런 그 분야고요. 이 자리에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민간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오늘 뜻깊은 시간입니다. 왜요? 지난 수요일에 찰토마토 15그루 그리고 방울토마토 15그루를 이제 그 묘종이죠. 예, 그죠, 그거를 묘종. 심었습니다. 어디다가 하십니까? 어제 저 지금 계양 IC 근처에 제 계양 IC 친구가 근처에? 이제 그 땅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어. 친구가 1항을 11m짜리 3개를 줬습니다. 와, 지금 근데 그러면 준 건 아니고 거기서 농사를 저 마라. 줄 수 있게 예, 그래서 지금 한 줄 심은 거죠. 그 11m. 11m짜리를 3개 있는데 일단 토마토를 먼저 심으신 건가요? 토마토를 제가 그 이탈리아 음식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나중에 토마토가 이렇게 열면 좀 이렇게 말린 토마토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음식에 활용을 해보려고. 근데 이 농업이라는 게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쓸 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시기 그리고 뭐 파종 시기, 비료의 비율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줄기나 이런 걸 따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뭘 어떻게 따져야 될지 아무리 인터넷을 들여다봐도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막상 거 이 농업이라는 게. 가르치고 강사 양성하고 현장 가서 지도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친구가 돼야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말씀하셨는데 예. 그 우리나라 민간에서 도시농업 운동이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 도시농업 운동을 사실은 만들고 기획하고 지금까지 올려놓은 분,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분이 안철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안철환 선생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 도시농업을 시작했던 계기도 IMF 때 실직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그치, 맞아. 농사나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하면서 한 3평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아하. 거기에 이제 그 너무 뿅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고 매료가 되신 거죠. 거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농장을 아예 사갖고 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의 운동이 되겠다라고 해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나라에 소개시키면서 운동을 만들어냈던 분이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그 도시농업을 좀 생소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도시농업 뭔지, 우리 인천에서 어떤 형태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타 지역 소개까지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농업의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시키는 운동을 도시농업이라고 저희 단체는 생각하고 그 가치를 퍼뜨리는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이런 겁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토마토 심어갖고 사실은 다 못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많이 생산할 수 있겠으며 거기에 몰라요. 15그루 노력을 들인 거에 비해서 토마토가 생산량이 내가 그 노력 들인 대가만큼 경제성을 가지느냐 사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농촌에서 농가들도 그렇죠. 아둥바둥하면서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예, 그만큼 생산성이 높지가 않다는 거죠. 도시농업은 더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죠. 돈 벌려고 도시농업을 하지 농업적인 않죠. 가치라고 하는데 예, 예. 농업적인 가치가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가치가 있고요. 그렇지. 네, 기본적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시골의 경관이 훨씬 더 좋죠. 네, 그래서 그렇죠. 환경을 보존하는 게 있고 또 논 같은 경우에는 홍수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강수위를 조절하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홍수 피해를 줄여주게 되는 이제 그런 담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나무랑 마찬가지로 농산물도 산소를 내뿜죠. 예, 근데 특히 또 뭐가 중요하냐면 식물이 증산작용을 하잖아요. 오랜만에 들어가고 증산작용을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운 여름철에 음. 기온이 굉장히 더워지는 여름철에 식물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증기를 내뿜으면 주변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그 또 문화를 보존하는 가치.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 공동체 문화는 농경을 중심에 둔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살아 있을 때 공동체도 살아 있고 이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보면 도시를 생각해 보면 도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거의 없다는 거죠. 공동체도 사라지고 상막하고 녹지도 없기 때문에 계속 더워지기만 하는 열섬 현상이 현상이지. 네,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네, 그리고 생태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숲으로 놀러 가거나 주말 되면 외곽으로 놀러 가지 않으면 녹색 공간을 가꾸는 이런 활동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도시농업은 어떻게 보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도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도시농업이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지금은 오히려 지자체들이 좀 앞다퉈서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게 민간에서 먼저 이런 활동들이 일어났고 또 특히 경기도나 서울, 뭐 인천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서 활동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몇몇 지자체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확장이 돼서 2011년도에 이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도시농업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공익적인 거기 때문에 이 행위를 지원해주는 것들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농림부 예산은 좀 쉽지가 않고 가장 열심히 하고 예산도 많은 데가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쪽이. 인천은 좀 어때요? 인천은 지금 8개 자치구가 조례가 다 있잖아요. 있기는 그죠? 네, 조례는 있는데요. 사실 이제 2011년도 경에 남동구나 연수구에서 도시농업 사업을 막 활동 시작하다가 4년 후에 이제 거의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인천시도 조례가 있고 각 구별로 이제 조례가 다 만들어지면서 작년에 조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구는 이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막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제도적 지원과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제 도시농업을 자기 일상에서 주변에서 즐기려면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작물을 씨를 뿌릴 수 있는 모종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대표님. 그죠? 그런 것도 좀 과제이지 않나요? 도시농업 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시농업 공원. 네, 그러니까 공원인데 도시농업 공원인 거예요. 그렇죠. 도시농업을 주제로 한 공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농림부에서 도시농업 추진하면서 사실은 그 개념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저희 단체랑 부평구가 먼저 그 개념을 두고 임의적으로 만들어본 사례가 있어요. 도시농업 공원이라고 해갖고 운영을 해본 사례가 있거든요. 부평에서 했었죠. 마침 그때 도시농업법이 만들어지면서 농림부에서 이 개념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지금은 도시농업의 하나의 일부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이미 하고 있죠. 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수원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원에다가 텃밭 해갖고 나눠주면 공원은 누구나 다 사용하는 공간인데 공적인 퍼블릭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랑 또 조경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려하죠. 공원이 경관적으로 아름다워야 되는데 텃밭은 지저분하지 않냐 이런 것도 있죠. 새싹이 나고 자라고 할 때는 뭐 퇴비도 줘야 되고 그렇죠. 냄새는 나잖아. 추수 끝나면 이제 횡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의 인식이라고 보거든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면 공원은 계속 그냥 인공적으로 관리만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공원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건 뭐냐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가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갖고 가꾸기 활동을 하는 게 텃밭만큼 훌륭한 시민 참여형 사업이 없거든요. 끝으로 도시농업 이제
대선이기도 하니까요. 저희가 네. 이제 우리 김충기 대표님이 끝으로 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과제로 좀 그 제안하고 싶은 거, 요구할 만한 거, 그거 그 얘기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부 과제라기보다는 방향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농림부 예산이 일단 너무 적습니다. 예, 예산이 적은 게 있고 일례로 서울시 예산이 농림부 예산이 10배 정도 돼요. 예산만 도시농업 예산이 서울시가 한 130조, 40조가 아니 30억, 130억. 30억, 네. 140억 정도가 되는데 농림부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어, 예,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예산뿐만 아니라 전담 부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사업을 하면서 도시농업까지 하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천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시 예산도 거의 없을 뿐더러 전담 부서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농사를 짓는 건데 도시민들 텃밭 농사 짓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라든가 먹거리 전략이라든가 공동체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꾸려야지 되는 게 제대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행정이 만들어주고 행정이 모든 걸 관리하고 서비스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주도를 하고 거기를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것들을 보완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예산 투여하고 막 하다가 유행을 타다가 지자체에서 그만두면 굉장히 이 붐이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향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도시의 지속 가능한 어떤 뭐 도시 환경이나 생태를 위해서라 그러면 이 도시 농업을 뭐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신 우리 김충기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토마토는 꼭 다음 주에 심으시고 김정현 PD님 씨도 좀 심어보고. 씨도 좀 심어보시고. 네. 뭐 여튼 열매가 맺으면 한번 같이 오셔서 네. 뭐. 그게 좋더라고요. 이게 예. 흙이 있으니까 마음이 약간 고기를 구워 먹을 수 그런 맛으로 합니다. 이쯤에서 도시농업 분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